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었던 이야기부터 한번 할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 고등학교 이제 같이 졸업한 동기 친구가 제 그 고등학교의 2년 후배,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 된 때였죠. 여자애를 사귀고 있었어요. 둘 다 제가 되게 친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사이에 싸울 때마다 온갖 이렇게 막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양쪽으로부터 그 중에 하나 이제 되게 잘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재밌었다고 하죠. 그런 게 뭐였냐면은 여자애가 어느 날 저한테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오빠는 밤에 전화하면 안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11시쯤엔 자는 애였는데 전화를 끄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애는 좀 약간 새벽까지 있는 스타일인데 밤에 이제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지. 남자애는 나는 전화 꺼놓고 자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자애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전화를 끄고 자는지 모르겠다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당시엔 전화를 끄고 잔지 안 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무음으로 가요. 몇 시가 지나면. 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남자애는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당연히 잘 자기 위해서 전화 소리는 끄고 자는 게 정상 아니냐. 뭐 누가 죽을 정도의 급한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가 오겠지. 그땐 집에 전화가 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남자 쪽에 좀 가깝긴 한데 뭐 오케이 그러고 넘어갔어요. 제가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 크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제 뭐 저는 일로 왔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뭐 여기 있으니까 한국의 밤 시간에는 전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슬랙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슬랙이라는 게 보통 전화기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마구 이제 알람이 오거나 뭐 이메일 알람이 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일할 때는 또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한국 직원들이 있는 관계로 한국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이제 제가 뭐 코드 리뷰를 볼 때라던가 뭐 이메일이 막 날아갈 때 좀 코드 리뷰가 보게 되면 그럴 때가 이제 한국에서 잠자는 시간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랑 겹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이제 직원분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이메일이 엄청 와서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끄고 자냐고. 그래서 한국은 그냥 사람들이 깨 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 이메일이 잘 안 온다는 얘기죠. 자고 있을 땐. 그래서 뭐 깰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사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약간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얘기하면 저는 자동으로 밤에 전화기가 무음으로 가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드로이드 기능 중에 내가 스타 해놓은 그러니까 이제 페이보릿 컨택트로 해놓은 사람들은 그 밤에 전화가 와도 곧바로 전화벨이 울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화를 걸었는데 무음이어서 이제 안 울렸지만 곧바로 똑같은 데서 전화가 뭐 5분 안에 왔다 그러면 그 긴급한 일일 테니까 벨소리를 울리게 한다라는 이런 세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전화기가 자동으로 무음이 되더라도 뭐 12시 자정에 무음을 시켜 되게 해놓더라도 이제 정말 급한 일이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저는 그걸 써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캐나다는 시간이 4시간 차이가 나요. 동부 끝하고 서부 끝하고의 차이가. 그러면 동부 끝에서 일찍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아니면 제가 뭐 밤에 좀 늦게 일을 할 때 걔네 또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집 전화를 거는 거는 당연히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사실은. 집 전화는 보통 울리게 돼 있으니까. 근데 핸드폰으로 뭐 전화가 가거나 아니면 거기가 스마트폰이어서 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얘기로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연락을 올 때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몇 시인지를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다 같은 시간대에 살고 그냥 나 깼으니까 전화해보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알아서 전화가 꺼지고 전화가 왔었네 연락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단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전 세계로 여행도 잘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도 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4시간 범위에 있는 게 아니라 4시간 범위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영국에 있는 사람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제가 신경 써서 잘 꺼놓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는 제가 했던 말이 그 회사는 본사는 미국이니까 그냥 이런 거 계속 갈 테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뭐 이런 거 잘 설정해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러면서 약간 옛날에 오버랩했던 내용이 또 뭐였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있고 카톡이 처음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한국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걔가 저 잘 시간에 메시지 보내면 전 일어나서 답장을 하면은 뭐 걔는 잘 시간이야. 저는 밤에 메시지 오거나 이런 거를 당연히 아무렇게도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보내면 꼭 성을 내던 놈이 있었어요. 왜 자기 자는 시간에 메시지 보내냐고. 그럼 나는 너도 나 잘 때 메시지 보내잖아. 자기는 자기가 그랬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잘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같은 시간대에 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거를 여기고 이제 난 당연해서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이제 나라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 저 들떨어진 놈, 저 외국에 있는 들떨어진 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데서 성을 낸 거를 자기도 알고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들어 이제 제가 한국 서비스를 좀 쓸 일이 있었어요. 웹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원래는 전혀 한국 서비스를 안 쓰다가 요즘 뭐 책이 나왔는데 뭐 네이버 카페에 생긴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아니면 비트코인 이제 뭐 거래소가 뭐 한국에 열렸는데 뭐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송금은 편하니까 송금할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했지만 가입을 못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좀 보면서 이 딱 한 지역에 그리고 딱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굉장히 정형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나라에서 하는 서비스가 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전화기가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를 가입하려고 하면 실명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전화기 인증받으라니 뭐 하는 이런 얘기 나오고 심지어는 요즘은 은행에서 제가 뭐 공인인증서 맞나? 맞죠? 다 치고 들어가서 이 적금을 내가 다 비밀번호 넣고 해약을 하겠다는데 굳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응? 전화기가 없는데요? 그럼 해외로도 전화를 드리겠대. 그래서 오케이 전화가 왔어. 해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해약한 거 한 3개 있는데 그냥 한 방에 처리해 주세요. 그건 안 돼요. 전화를 3번을 해야 된다. 무슨 개소리지.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어요.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게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IP는 못 쓰니까 공인 IP를 쓰게 해주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 해외에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안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이런 팩스를 보내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업무를 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거의 한 번도. 아니면 대리인 제도를 법적으로 잘 해놔서 내가 이 사람 대리인 지정해갖고 뭐 그 노터리 퍼블릭이 뭐지? 법무상관국에서 거기서 이제 가고 도장 찍고 이 사람 대리인 제대로 줬다. 그럼 그 서류를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거에서 본인 대리인이 처리해줄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할 때 대리인을 쓰려고 해도 대리인의 요건이 이제 법적 대리인 요건은 분명히 있죠.
전에. 근데 그거를 벗어나게 자기들만의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심지어 자기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좀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라가 좁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는 6시간 안에 왔다 갔다가 뭐 차로 빠르면 그냥 KTX 타고 2시간, 3시간 만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뭐 거의 급한 일 있어도 그냥 하루 반차 내고 와서 일 처리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니까 모든 게 사람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고객 상담도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제전화비, 시외전화비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나 아니면은 아예 공짜 전화가 있죠. 그 전화 걸면 공짜로 받아주는. 뭐 한국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해외까지는 안 되는 거.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다 사실은. 해외에 있는 사람이 죄지. 근데 한국 서비스를 가입하려고 할 때마다 한 실패 확률이 80%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인증을 못해서. 그렇다고 본인 인증하려면은 뭐 여권 받아갖고 해주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들 네이버나 이런 데들. 근데 그런데 아닌 이상은 자기들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렇다고 굳이 저는 모든 서비스에서 이렇게 본인 인증이 들어가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해외 서비스를 쓰다 보면 재밌는 게 그거거든요.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 본인 인증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가입하고 그냥 이메일만 있으면 가입하는 거야.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그거를 왜 굳이 본인이 왜 하는 거지? 라는 얘기죠. 왜 우리나라는 굳이 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본인 인증을 했었고 그러다가 주민등록번호 다 털려갖고 아이핀으로 바꿨고 이게 왜 본인이어야만 하는 서비스들일까? 은행 업무 당연히 본인이어야 하죠. 근데 정말 네이버를 만드는데 본인 인증이 필요한 건가?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근데 뭐 본인 인증하라 그러면 뭐 의당 하는 거니까 하지. 뭐 어려워. 전화 통해갖고 하면 전화기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뭐 굳이 필요 없는 과정이지만 하는 게 불편하진 않죠. 근데 그 서비스가 한국에 있는 한국의 전화번호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엔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한국 사람 중에 이런 뭐 전화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좀 있긴 있어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드물죠. 근데 있어요.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이 되면 뭐 유학을 2년 동안 가 있는 전화기를 유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정말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멍청한 거라고 해야겠는데 해외에 나올 때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해외 IP 차단 은행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왔는데 해외에 나올 때 안 풀고 온 거야. 그래서 왔는데 풀 방법 없어서 고생 엄청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건 본인이 멍청한 거지.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되게 효율성이 좋죠. 한 군데 좁은 나라에 살고 다 같은 시간에 사니까 뭐 인터넷망을 깔아도 광란을 깔아도 광랜 깔아도 이제 요만큼만 깔면 수천만 명이 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효율성 좋고 그만큼 누리는 게 많은 것도 사실인데 이 사회를 벗어난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쓰려고 하면은 일단 불편함이 제가 써본 어느 나라 서비스보다 한 100배는 되는 것 같고 물론 더 복잡한 서비스, 더 안 좋은 서비스도 있어요. 아무도 가입 못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컴퓨터가 처음 들어올 때 아니죠.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고 서비스가 막 늘어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해외에서 있는 프로그램도 써봤고 한국 프로그램 썼는데 한국 프로그램도 괜찮은 게 몇 개 꽤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이건 좋았다라는 게.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 서비스 중에도 그런 서비스도 있을 거예요. 웹 서비스 기반이든 전 세계로 열리는 서비스 기반이든. 근데 이제 한국 국민 수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많지도 않은 국민 중에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서비스니까 그만큼 또 해외에도 못 퍼져나가는 상황. 그거 플러스 이제 정말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쓰려고 하면은 이제 뭐라 그래 이 엄청난 폐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좋은 서비스 글로벌로 먹힐 수 있는 걸 좀 많이 까먹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느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는
엄청 잘 되고 있는 뭐 특정 게임 회사들이 해외 나올 때마다 죽쓰는 것도 그런 차이가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불편한 거 플러스, 야 이거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못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 싸이월드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 페이스북 전에는 한국 소셜 네트워킹을 잡았던 애들이고, 그게 어찌 보면은 뭐, 뭐 친목질이 나쁜 의미인지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인들은 친목질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럼 그런 문화에서 처음 나왔던 그 소셜 네트워킹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 돌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진 페이스북이 약간 먹힌 느낌이거든요. 먹힌 게 아니라 그냥 글로 간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 한국이 정말 먼저 하고 잘했던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좀 더 글로벌하게 못 터뜨렸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아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그것도 그런데, 뭐 여기 외국이 아니라 이제 북미에서는 왓츠앱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지금도 제일 클 것 같고, 전 안 쓰지만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위챗이 있죠. 웨이션인가? 근데 처음에 제가 카카오톡을 이제 뭐 한국 사람들 때문에 썼지만,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이 왓츠앱을 써서 깔아봤어요. 근데 뭐 저 아시는 분 얘기로는 왓츠앱이 한 거를 그냥 카카오가 베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딱 썼을 때는 왓츠앱은 쓰면서 그냥 엔지니어가 만든 장난감 느낌이었고, 카카오톡은 제품의 느낌이었어요. 쓰면서 카카오톡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솔직히 느꼈거든요. 근데 점유율은 한국 빼고는 없는 거예요. 한국에선 그렇게 엄청난 점유율을 먹고 있는데, 이건 또 왜였을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 정말 북미에 나와서 제대로 뭔가 했더라면은 제가 볼 때 왓츠앱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느낌에 일반 사람들이 느낌에도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그만큼 넘어갔으니 끝난 건데, 그 다음에 또 놀라웠던 건 위챗이었어요. 제가 중국에 잠깐 갔을 때 위챗을 써봤는데, 저는 뭐 위챗도 뭐 그냥 다 비슷한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위챗은 카카오톡보다 한 10배는 난 것 같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위챗에서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자동 번역 기능. 위챗 내부에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저희하고 대화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분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대화는 할 줄 아시지만 쓰거나 이제 읽지는 못하시는데, 그럼 이제 저희는 의사소통을 할 때 저희는 한국말로 찍으면 그쪽은 그 한국말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읽고, 그쪽은 중국말로 저희 찍어주면 그 중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봤어요.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위챗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이 쓰기 위해 나온 채팅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만 거의 엄청나게 쓰고 있고, 아니면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근데 그런 플랫폼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서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가장 국수주의일 수도 있는 나라에서 이거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보면서 뭐 그건 일단 하나의 예고, 이제 위챗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페이도 먼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걸 쓰면서 그냥 이거 위챗 정말 잘 만들었구나. 심지어는 그냥 랜덤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제가 듣기로는 성매매에 굉장히 이용된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냥 그런 기능들 자체가 얘네들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뭐 이건 나중에 언젠간 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사회가 도는 걸 보고, 중국이 개발되어 있는 모양을 보고, 중국 애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써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벌써 한 2년 전쯤 일이거든요. 2년 아니면 3년 전. 그리고 중국을 제가 한 3번인가 갔었어요, 여태까지. 처음에 갔을 때가 2010년인가 그쯤인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이렇다고. 근데 2, 3년 전에 갔을 때 중국이 한국보다 IT 앞섰구나를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얘네 하는 거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2010년 이럴 때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 먹고 그거를 이제 외부로 뻗어나가는 느낌인데,
한국의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그거를 크게 못 키운 건가? 아니면은 그냥 그 나라의 언어를 못 쓰는, 그러니까 중국어 쓰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거의 문제였을까? 아니면은 중국은 말 그대로 땅이 넓고, 중국 솔직히 그 나라 이제 그 땅 넓이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쓴다고 보면은 그거는 그냥 시차가 다른, 사회 제도가 다른 굉장히 많은 나라를 서빙하는 거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도 더 쉽게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또 한국 잘 나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벌써 밀렸나라는 생각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었어요. 시작은 제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화내는 게 아니지, 여자친구한테 핀잔 들은 것도 좀 재밌었고, 최근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코드 리뷰를 봤는데 그걸로 이메일이 가서 저희 직원 중 하나가 밤에 깼다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간 좀 상콤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사는 거에 따라 그냥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이런 행동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이 그냥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특수한 조건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IT 서비스가 약간 좀 더 주목을 받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걸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온 건 아닌가. 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물으면 정말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냥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한국말을 쓰는 뭐 교포라던가 동포라던가 아니면 그냥 한국인이 외국에 있거나 이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쉽게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누가 그거 신경 써. 간단하게 지금 제품 만들어갖고 팔고 한국 서빙하는 게 이제 처음 목표인데 무슨 커지면 이제 네이버처럼 조금 더 잘해주는 게 전부지. 당연히 그러면 저한테 좋지만 제가 그거를 우길 수는 없죠. 제품을 처음 만들 때 이제 한국을 당연히 시작을 하지만 기본적인 결정들을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쉽게 먹힐 수 있게 그런 결정들을 미리 내려놓는다면은 당연히 이제 제가 지금 말한 부분들이 더 쉬워지죠, 해결하는 게. 근데 문제는 그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잖아요. 현재 상황, 현재 누구나 하고 있는 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따라해요. 그냥 이미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지. 이 방법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정말 뭔가 고쳐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그거를 고칠 생각보다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지. 뭐 그게 없으면 새로 시스템을 만들려도 똑같이 만들고.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깨고 이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뭐 좀 더 올바른 방에 좀 더 맞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제품을 이미 만들 거고,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해외로도 쉽게 뻗어나갈 것 같긴 해요. 그냥 아쉬운 점은 저희 나라가 좀 이제 시차만 큰 나라였어도, 그러기만 한 나라였어도 이런 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익히고 살고 있지 않을까. 뭐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광래 하나 깔면은 1000만 명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은 안 오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주저리주저리 얘기가 많아졌지만 끊겠습니다. 포프였습니다.